면에서도 꽤 차이가 나네요. 외국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왕 경제를 개방하고 선진 경제를 가자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기업들을 일궈냈는데 IMF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아가지고 그 당시에 증권시장이 주가지수 270대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경제를 완전 개방하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너무 싼 값에 많이 사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 국민은행, SK텔레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 주요 금융기관들 보면은 대주주가 다 외국 자본이다. 근데 그 경우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이익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선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배당을 받아간다는 것이죠. 그 이익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부 유출 이야기도 뭐 나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 금융기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게 투자가 계속되고 정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이렇게 경영이 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나라 경제에서 외국 자본을 수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외국 자본이 좋은데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경쟁력 길러가지고 외국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자 뭐 그런 자세를 갖는 게 더 적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 그 자금들, 자본들이 특히 사모펀드 중심한 자본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게 자꾸 우리들 눈에는 좋지 않게 비춰지면서 거부감을 갖는데 사실은 국제 자본이라는 것은 국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자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돈들이 외국에 나가서 국제 자본화 돼서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 많습니다. 이 국제 자본은 국적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운영하느냐, 운영 주체가 사는 곳이 어디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자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익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장래성이 밝고 그리고 국제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다면 그 자본들은 아마 국적을 한국으로 옮겨올 겁니다. 운용하는 사람들 한국에 그 국적 취득하려고 할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다면.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경제를 얼마나 튼튼하게 만드느냐에 있지 그걸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대상만은 아니다. 물론 해야 되겠죠. 하면서 그래야 된다. 그게 제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알런트 교수 다시 하시죠. 예, 저도 그분에 동의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특히 세계 자본주의가 지구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국적 따지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적을 따져야 될 요인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지면서 하려면 자립경제로 가거나 폐쇄경제로 가거나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투자를 이제 전제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투기적 성격으로 확대되고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부실한데 대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러면 외국 경영이 들어와가지고 부실한 가게, 우리나라 가게가 지금 전부 부실합니다. 부동산 조금 있는 거, 아파트 이거 전부 담보해서 돈 빌려주고 소매 대출하는 건데 수수료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타은행으로 이 돈 송금하면은 한 5, 6만 원, 5만 원 정도 송금해도 3천 원을 받습니다.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제 한 10% 정도가 수수료로 받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중소기업에 이거 대출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부실한 가게, 우리나라 가게가 지금 부실한 상태입니다. 전부 3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 가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는 왜 대출해 주는가?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담보 요건을 형성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기업 이익의 순이익의 7, 80%가 주주 이익으로 가는 거죠. 그럼 주주 배당 문제, 고배당이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여하튼 고배당이 됐든 어떤 배당이 됐든 주주 배당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해가지고 주식 가격을 계속 상승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이익을 자기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것을 누가 담당하는가? 최근에 국민은행장 문제도 뭐 정부하고 논란이 많이 돼서 바뀌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영자들의 스톡 옵션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근로자 평균 임금 비교했을 때 CEO 평균 임금이 이제 500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DI 같은데 보면 이미 한 200배 정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산업 정책으로 이게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투자와 투기가 구분이 잘 되기는 어렵지만 투자라고 하는 것들도 거의 투기적 목적입니다. 최근에 소보린이라든가 론스타라든가 이건 중국에서 론스타가 지금 쫓겨나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아예 미국에서 본토를 두고 텍사스에 본토를 두고 진출하고 있는 세계 20조 원 규모를 굴리는 론스타 같은 미국에서는 은행업체 외환은행 미국 지사가 다 폐쇄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완전히 이 은행을 헐값에 해가지고 이번에 1000명 해고를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환은행. 그 은행 자체의 경쟁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투기적 성격을 갖는 자본이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한국의 기업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거. 예. 지금 대출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은행 돈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상장사의 여유 자금이 무려 27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10조 원 가까이 되고요. 뭐 등등 해서 대기업들은 자금 빌릴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상장사의 부채 비율이 지금 90%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전체적으로도 작년 말 현재 123%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지점장 하는 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제발 좀 신용 튼튼하고 장래가 밝은 중소기업 좀 발굴 좀 해달라는 게. 대기업은 말이 안 맥히니까 그 사람들 오히려 저축을 하니까. 지금 은행이 갈 수 있는 길은 지금 가계대출밖에 없어요. 근데 가계대출조차도 지금 정부에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유 자금들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필요한 거는 투자 의욕을 어떻게 북돋우냐, 소비를 어떻게 진작하느냐에 있는 거지, 이제 그런 문제에 매달려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경기 부진에 대해서 가계 부채, 신용 불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1980년대 후반의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91%, GDP의 91%였었고, 그리고 가계 부채도 우리보다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았었고, 그리고 기업 재정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또 기업 부채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그래서 거의 매년 수백 개의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주택 대부조합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90년대 초장기 호황을 이끌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처럼 악순환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계대출 억제해, 신용 카드 한도 억제해, 이러는 바람에 이 소비를 다 죽이면서 경기가 더 나빠지니까 가계부채 더 늘어나, 신용불량자 더 늘어나, 그런 상황에 그런 악순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어떻게 했냐? 경기를 먼저 살렸어요. 경기를 살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완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에 그런 문제들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작년 3, 4분기까지 조정이 다 끝났었습니다. 작년 4, 4분기에 우리나라 전기 대비 성장률은 무려 연율로 11.2%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속이 됐더라면 금년 우리나라 성장률 10%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금년 연초에 금년 성장률을 8%로 예측했습니다. 거기에 근간을 두고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서 이제 악의적인 그런 얘기들이 자꾸만 보도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싸늘하게 식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제의 장래가 비관적이라는데, 경제가 불안하다, 불안하다는데. 물이 끼얹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누가 투자하고 누가 소비합니까? 근데 이제 현재 경제를 이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악의적으로 얘기를. 물론 저도 이 경제 위기란 용어도 여러 가지 이제 개념 정리가 필요한데, 일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런 뭐 위기, 정치적 공세를 위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경제의 일반 논리, 원리에 입각한 이제 위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그 수출이 호조를 이루는데 왜 소비가 안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들였는데 투자도 잘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는가 하는 문제가 경제 위기의 핵심 고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소비는 사실은 구매력 문제인데,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 지금 800만이, 물론 뭐 정부 통계하고 이제 논란이 항상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56%를 보고 있는데 1,500만 임금 노동자의 한 810만 정도가 비정규직인데 평균 임금이 한 100만 원 수준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는 구매력이 없는 것이죠. 만약 4인 가족이면 한 가장이 100만 원을 벌어와서 만약 먹고 산다고 하면 1인당 그 가정의 그 가구 1인당 구매수도 2,500불밖에 안 되는 거죠. 1만 불로 상정했을 때. 그 부부가 맞벌이해서 비정규직 했다고 했을 때 그 가족 1인당 5,000불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1만 불이라고도 하고 뭐 계산상 1만 2,000불, 2만 4,000불. 실질적으로는 외국에 나가면은 개방과 쌀 수입 개방 이런 거 할 때는 실제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와서 그 소비하는 거면 한 2만 불 수준 된다라고 주장하고 개방하라고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다수의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이 사실 5,000불 내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수출이 호조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소비가 안 되고 구매력이 없는가 하는 부분은 구매할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안 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은 이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초과 이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거,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영어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후퇴, 이 용어도 2분기 이상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해야 사용합니다. 경기 후퇴라는 용어를 그래요. 경기 침체는 1년을 넘어서서 2년 가까운 혹은 2년을 넘어서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디프레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외에 스태그네이션,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이런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쓰고 있습니다. 경기 조정 이런 얘기도 쓰고 여러 가지 얘기를 쓰는데 우리가 용어를 선택했을 때는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적합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염소를 소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경기 부진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경기가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 위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지나치다고 봅니다. 위기라는 것은 파국이 내다보일 때, 즉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당시에 그때 외국 언론들이 뭐라고 평을 했냐면 코리안 크라이시스라고 그랬습니다. 중남미형 경제로 간다고, 그런 파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 크라이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용어라는 것은 진짜 이 선택을 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그 쓰는 그 의미가 다를 수도 있겠는데 그 말씀하셨고요. 주제를 좀 돌려보도록 하죠. 지금이 경제 위기든 또는 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간에 참여정부, 지금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일부에서는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이 반기업적이다 또는 좌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위기 내지는 어려움이 왔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